여러분, 지금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돈줄을 재고 있어요. 얼마 전 입장하고는 금융당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돈 풀어서 경제 살려야 된다.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날이에요. 그만큼 금융당국은요, 은행을 통해서 돈을 푸는 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돈을 풀었어요. 어김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용대출이 막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 그 사이입니다. 정확히는 지난 10월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금융위에다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이 뭔가 하면 신용대출로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치, 이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으니 연끌대출로 집을 살 수 없도록 신용대출을 억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금융위가 바빠진 거죠. 금융위가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덕 달같이 집값은 오르고 금융대책은 사실 갈피를 못 잡은 거죠. 대통령은 줄이라 하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이 나서서 어떻게 하다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뭔가 하면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한 게 신용대출 한도를 매월 2조 원대로 묶는 거예요. 매월 2조 원대로. 그런데 이게 묶입니까? 묶이냐고요. 그냥 강제적으로 문을 딱 닫지 않는 한 못 묶이거든요. 그때부터 묶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요, 고신용자들에 대한 우대금리를 빼버린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모든 차주에게 최대 0.4%포인트 이자를 더 내게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대출 한도로 2억 원 이하로 유지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고신용자들,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못 빌리게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못 빌리게 막았다. 문제는요, 모든 정책에는요, 풍선 효과가 있게 마련이에요. 풍선 효과가. 대출을 못하게 막잖아요. 신용대출이 12월에 늘은 걸 보면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매월 늘기를 뭐 지금 10월에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조 5조 늘었잖아요. 그런데 11월에서 12월 보면 뭐 얼마나 될까요? 한 1,300억 원? 이거밖에 안 늘었어요. 결국은요, 고신용자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금리를 올렸으나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은 줄지 않았고요. 게다가 20대 30대가 연끌도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2월에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시중은행이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셧다운했다는 거예요. 셧다운. 돈 빌리는 걸 아예 못하게 셧다운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데가 터졌습니다. 엉뚱한 데가. 바로 이 소상공인 2차 대출이에요. 10조 규모로 만들어놨지만 지금 현재 소진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32%.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소상공인 대출은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 팔고 가게 팔고 심지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집을. 대출이 안 되니까. 그만큼 지금이요, 대통령 한마디가 시장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놨다. 이게 모르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다 예스맨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 노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경제사령탑이 어디예요?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에 있는 수많은 인력들 다 대한민국에서는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게 진짜 웃기는 건 이게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서 그 정책을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서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이게 경제정책이 펼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걸 듣고 또 노로 이야기 안 해. 제가 개뿔이라고 해서 좀 그런가요? 나름대로 자기 쪽의 어떤 경제정책이겠죠. 편가르기 정책. 거기에 선수들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 파장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특명 돈줄 죄라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됐느냐 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돈줄을 재잖아요. 돈줄을 재면 일단 소비가 그만큼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특히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2억까지 줄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약사, 뭐 세무사 이런 사람들 개업할 때는 정부가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게는 뭐 4억, 10억까지도 해주는데 이거 2억까지 딱 줄여버렸어요. 이들이 소비를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소비를 못하게 막았으면 그러면 소비가 위축 더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다가 시중대출 자체를 샷다운 시켜버리니까 진짜 많은 자영업자, 진짜 많은 서민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자영업자 서민이 대한민국의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국내 총생산에는 17.5%나 차지하는 게 자영업자예요. 경제활동 인구의 24.7%를 차지하는 게 자영업자예요. 이들에게 시중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이들은 어디서 돈을 빌려요?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긴급 경영안전자금 대출해 준 거 받았어요. 다 똑 떨어져서 지금 2차로 주는 거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제에 이게 총생산의 17.5%가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고지고대로 다 신고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뭐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적당히 신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가 넘습니다. 국민 총생산이. 그러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왜 이거를 간과하죠? 왜 이거를? 자영업자는 이렇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안 돼.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안 돼. 결국은 차 팔고 집 팔아서 가게 지킨다?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형국으로.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게 모든 게 되더라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돈 풀어서 대통령은 직접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주가 3천이 희망의 상징이라면서요. 주식시장 저는 도박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저게 무너지면 돈 다 어디로 가요? 어딘가 우리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게 대통령의 일이에요. 그걸 국가 경영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규제, 옥죄고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소비에도 충격을 주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돈줄 죄라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를 저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도 신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금융당국이 호들갑을 떤다는 사실이에요.
금융당국이. 저는 금융당국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딸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원칙대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청와대를 찾아가서라도 이건 서민한테 이만큼 피해가 있고 이거는 소비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거는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고 설명을 해야죠. 무조건 따른다고요? 그러면 금융당국에 있는 그 천재들은 뭡니까? 전부 다 금융위원회에 있는 천재들, 금융감독원에 있는 천재들, 시중은행에 있는 천재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 그냥 헛껍데기인가요? 헛껍데기예요, 헛껍데기?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천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귀담아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니까 지금 경제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개판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발이지 국가 지도자면 탕평책을 쓰고 모든 게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갈라치기 하고 경제 실패한 것을 성공한 것처럼 자꾸 꾸며내고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